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오늘 새벽 요란한 빗소리와 또 천둥 번개에 잠을 설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대전과 충남 지역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오늘 아침 상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저는 지금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틀째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제가 서 있는 이곳 갑천 수위도 빠르게 상승해 오늘 새벽 원촌교 일대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이곳 갑천 원촌교 수위는 4.7m에 육박했지만 다소 수위가 떨어져 4.3m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듯이 자전거 도로는 물론 시설물과 가로수 일부가 물에 잠겨 있고 대전 하상도로 전 구간이 현재 통제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대전과 세존을 비롯해 충남 계룡과 논산, 금산 등 3개 시군에 호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충남 서천과 부여, 금산, 공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어젯밤에는 천안, 아산 등 충남 북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으며 강우대는 이 시각 현재 점차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산 곡교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홍수주의보가 발효됐고 대전과 세종, 천안, 아산에서 도로와 주택, 차량 침수 수백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 옥천으로 가는 국도 주변에서 토사 유출이 발생했고 대전 대동 오거리 인근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등 출근길 교통 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출근하는 분들은 지하차도를 피해 우회도로를 이용하시고 교통정보와 기상정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전 정림동 아파트 1층까지 물이 차 사람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대전 문화동, 오정동, 유천동, 복수동 등에서 침수 피해가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날이 밝을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대전, 세종, 충남에 50에서 150mm를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최대 200mm까지 예보돼 있어 비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네, 대전 도심 곳곳에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1시간 전쯤만 해도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비가 언제까지 더 내릴지 자세히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일하입니다. 네. 자, 지금 뒤에 대전 도심 풍경 뿌옇게 지금 시야가 흐리거든요. 지금 비가 내리기 때문에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비가 언제쯤 그칠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앞서 보셨듯이 현재 대전과 세종, 계룡, 금산, 논산에는 호우경보가, 서천과 부여, 공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또다시 충남 남부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정체전선상에서 좁고 긴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낮까지 우리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28도, 공주 29도, 세종과 대전 28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7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축대 붕괴나 저지대 침수 피해에 입지 않도록 집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시고 도로 곳곳이 침수됐잖아요. 네. 오늘 같은 날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 장마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네. 물러가겠죠. 예, 그럼요. 그래요. 끝날 거예요.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될 텐데 네. 얼마 전에 이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네. 휴가 계획을 좀 바꾼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 국내 섬이나 해변을 찾을 거라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은 해수욕장도 많고 아름다운 섬이 많아서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좀 안전수칙은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령시는 대천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고요. 네. 또 백사장 차양시설 2m 간격 설치하기 같은 수칙과 함께 대단위 그 방문객보다는 이 소규모로 네. 가족 단위 방문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꼭 바닷물에 들어가서 해수욕을 하지 않더라도요. 네. 뭐 산책을 하거나 드라이브만 해도 기분 전환이 되고 저절로 힐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럼요. 꼭 해수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죠? 그래요. 네. 뭐 밤 야경, 해변 야경 즐기는 분도 많이 계신데 네.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비 피해도 속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분이 좀 이렇게 다운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해변 그 추억 사진을 공유하면서 기분을 좀 업시켜보고자 네.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네. 이거 맞나요? 바다에서 싸운 추억. 네. 어쨌거나 좋습니다. 바다에서 싸운 추억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바다 하면 이 시원한 물놀이도 좋지만요. 네. 어릴 적부터 이 갯벌에서 모래성도 쌓고 조개도 캤던 추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항상 이 작은 삽이랑 양동이 들고 갯벌에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랬군요. 야, 어린 시절 이윤주 리포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귀엽고 그럼요. 깜찍하고 또 사랑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조개를 캐서 맛있게 요리도 해 드셨겠죠? 당연하죠. 또 오늘 소개해 주실 소식도 바다 소식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충남 해양 역사문화 탐방에 다녀왔는데요. 아름다운 서해안의 역사와 문화를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신나게 즐기고 왔습니다. 이 서핑부터 카트, 바다 낚시까지 즐거움 가득한 충남 바다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뜨거운 햇볕과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은 어느 여름날, 이 충남의 중심 홍성군에 자리한 충청남도청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청 마당이 시끌벅적한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충남도청에 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물어볼게요. 오늘은 바로 섬이 아름다운 충남의 전통 해양 문화와 가치를 알 수 있는 제4회 충남 해양 역사 문화 탐방 발대식이 있는 날입니다. 충남은 정말 아름다운 서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그 서해안은 역사가 있고 또 하나의 문화가 있는 그런 섬들이 많습니다. 파워 유튜브님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충남의 서해안 역사 문화를 이렇게 탐방을 한다는 게 정말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5인의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는 충남 해양 역사 문화 탐방. 올해는 가수 조엘라 씨가 홍보대사로 나섰는데요. 와, 서해 홍보대사를 맡아주실 가수 네. 조엘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엘라입니다. 아니, 누구보다 서해의 아름다움에 대해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서해로도 많이 놀러 오고 되게 많은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해는 꽃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꽃게 드시러 와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홍보대사로서 많이 오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너무너무 귀여운 친구가 있는데요. 꽃그이라고 하는데 우리 꽃그이 친구는 이 서해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헉, 꽃그이는 바다랑 친하니까 액티비티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오! 야, 이렇게 서해에 듬뿍 담긴 매력들을 제대로 한번 즐겨볼게요. 자, 다 같이 렛츠 고! 충남의 대표 귀염둥이 꽃그이와 함께 서해안의 맛과 멋을 즐기러 대천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우, 가자! 우와! 꽃그이 파도 소리 들려? 꽃구이도 바다에 오니까 좋지? 우리가 대천 해수욕장에 왔잖아요. 꽃구이는 여기 왜 온지 알아요? 잘 모르겠다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걸 소개해 주실 분이 지금 오기로 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저 멀리 주변 시선을 강탈하며 나타난 이 사람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토르라고 합니다. 이야, 바이크 크리에이터답게 네. 진짜 멋지게 등장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좋네요. 네. 아니, 이 해수욕장에서 우리도 같이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오다가 정말 재밌고 신나는 곳을 발견했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가볼까요? 네. 코코이 가자! 가자. 서해의 정취를 스릴 넘치게 즐길 수 있는 곳, 보령의 자랑 대천 카트장으로 향합니다. 집게를 이렇게 접어야 들어올 수 있어. 아, 저희 꽃그이라고 꽃게 친구거든요. 운전면허 없이도 남녀노소 누구나 탈 수 있어 국내 액티비티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카트 체험. 한 발이 아닌 양발을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발바닥으로 이렇게 미시는 겁니다. 발바닥 밀어보세요. 그렇죠. 왼 브레이크입니다. 왼발은 브레이크. 오! 자, 렛츠고! 간단하게 안전교육과 조작 방법을 배우고 신나게 출발! 65m 길이의 코스를 빠른 속도로 내리 달립니다. 와, 이거 완전 스릴 있는데요? 레이싱 카트는 평균 시속 30km로 달리는데요. 몸이 차체 밖으로 나와 있어 훨씬 빠르게 달리는 듯한 박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가르며 스트레스를 훌훌 날려보내는데요. 바닷바람을 가르면서 카트를 타는 기분은 정말 짜릿하고 진짜 시원하네요. 너무 재밌었죠. 이 이제 카트의 배기음과 그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스피드를 즐기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요. 우리 꽃구이는 어땠어요? 많이 신난 것 같아요. 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겼으니까 서해 다음 장소로 떠나봐야겠죠? 네, 그럼. 하나, 둘, 셋!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바다 낚시를 떠나볼까요? 주꾸미부터 도다리에 광어까지 풍부한 수산물을 자랑하는 무창포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낚시 크리에이터 김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맛집을 찾아간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새로운 물고기 집을 찾아가는 설레임을 가득 안고 오늘 온 것 같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 미끼를 단 낚싯대를 던지고 물고기가 물기만을 기다리는데요. 바다이미녀 참돔일까요? 과연 뭘까요? 오, 참돔이다! 신나게 바다를 즐겼으니 이제 줄인 배를 채워야겠죠. 오늘의 메뉴는 태안의 명물 개국지입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개국지가 어떤 음식이에요? 작은 꽃게 이런 거 또 가을에 김장하고 남으면 김치, 배추, 그 시래기 같은 거 남는 거 이런 걸로 해서 겨울 내에 지져 먹거든요. 그래서 개국지라고 하는데 독특하고 꽃게탕보다 훨씬 인기가 더 좋아요. 충남의 향토 음식 개국지의 맛이 궁금한데요. 야, 국물 진짜 얼큰하다. 싱싱한 꽃게가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이 칼칼하고 얼큰하고 너무 맛있어요.
갓 담근 김치와 육수가 어우러져 토속적인 맛과 향이 그만입니다. 너무 담백하다. 알이 꽉 찬 간장게장은 또 다른 별미인데요. 이 게딱지를 접시 삼아 밥을 비벼 먹으면 순식간에 밥 한 그릇 뚝딱. 자, 이렇게 남김없이 싹싹 비웠는데요. 이렇게 서해안의 싱싱한 꽃게로 만든 개국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별미들까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까 떠나봐야겠죠? 무더운 여름 해수욕을 포기할 순 없죠. 그래서 긴 해변을 자랑하는 말리포 해수욕장으로 향했는데요. 어디 가는 거예요? 뭐라고? 서핑? 아, 저기 있다. 우리 빨리 가볼까? 서해안의 유일한 서핑 스팟이죠. 말리포 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완만해서 서핑 마니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도 난생 처음 서핑에 도전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해수욕장에서 멋지게 서핑을 즐겨보려고 옷까지 제대로 갖춰 입었거든요. 한번 배워볼게요. 들어요. 그렇지 쭉. 일어나봐요. 한번 일어나. 열심히 배워봤는데요. 이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성공을 맛봤어. 진짜 맞췄어. 와. 해안으로 밀려드는 파도 리듬에 몸을 맡기며 조금씩 서핑에 익숙해져가는 사람들. 누구나 조금만 연습하면 파도 타기 스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등부터 어깨, 복부와 허벅지까지 전신 근육을 사용하고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전신 운동이라고 하니까요. 올여름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서핑의 매력 오늘 처음 배워봤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딱 일어나는 순간 내가 해냈다는 그 짜릿함? 그게 최고의 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아이들과 모래놀이도 하고 서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즐겁게 잘 놀다 갑니다. 다음에 또 자주 놀러 올게요. 충남 서해로 놀러오세요. 반짝이는 태양 아래 충남 서해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었던 시간.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서해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보세요. 네, 해양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눈을 더 크게 뜨고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리포 해수욕장이 충남 서해안에서는 유일하게 서핑 최적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해안 3대 해수욕장으로 불리는 말리포 해수욕장은 1km가 넘는 긴 해변을 자랑하는데요. 수심이 얕고 완만해서 이 서핑을 즐기기에는 제격이라고 합니다. 또 서퍼들의 천국이라는 캘리포니아 해변을 떠올리게 해서 일명 말리포니아로 통한다고 하네요. 네. 올여름은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말리포니아로 말리포니아. 많은 분들이 몰릴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레이싱 카트도 너무 재밌어 보이고 그 바다 낚시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마 함께 체험하신 크리에이터 분들이 SNS를 통해 잘 홍보해 주시겠죠? 네. 물론이죠. 이 충남 역사 문화 탐방은 201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서해안에서 즐길 수 있는 컨셉 여행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거리와 먹을거리를 소개해서 아주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뭐 서해안에서 수도권에서 서해안 찾는 거 어렵지가 않잖아요. 네. 서해안 고속도로만 타고 쭉 내려오면 되는데, 근데 이 충남 서해안을 대표하는 음식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개국지 개국지죠.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던데 저도 이 개국지 시원하고 깊은 그 국물 맛이 일품이라 갈 때마다 꼭 챙겨 먹어요. 저도 그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는데요. 네. 특히 신나게 바다를 즐기고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서해안의 싱싱한 꽃게와 김치가 어우러져서 내는 그 깊은 맛을 여러분들도 이 서해안에 오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여름 휴가 다녀온 기분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 우리 충남 서해안 매력이 무궁무진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올 여름에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은주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네, 오늘 5문제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문제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날 따라와요에서 이 말리포니아에서 함께 즐겼던 스포츠인데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보여주세요. 3, 2, 1. 해안으로 밀려드는 파도를 이용해 타원형의 판자를 타고 파도 속으로 빠져나가며 묘기를 부리는 스포츠 활동은 무엇일까요? 1번 스노클링, 2번 수상스키, 3번 서핑. 네, 앞서 이은주 리포터가 멋지게 이 스포츠를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름이 비슷한 웹 땡땡만 해봤거든요. 네,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정말 머리가 핑핑 돌 만큼 즐거웠는지 궁금해지네요. 야, 이게 스릴 넘치고 정말 그 매력 때문에 핑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랬어요? 돌아버릴 것 같은. 네, 제정신 차리시고 예, 정답 알려주시죠. 자, 정신 차리고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서핑입니다. 서핑은 높은 파도가 밀리는 해안에서 서프보드를 타고 몸의 균형을 잡아가며 밀려오는 파도를 타는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상 레포츠 중 하나입니다. 네. 네,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은 캘리포니아 해변을 닮은 이국적인 모습 때문에 말리포니아라는 애칭까지 얻었다고 하잖아요. 뭐 수심도 얕고 모래도 많아서 초보 서퍼들에게는 최적의 장소라고 하니까 저도 언제 한번 가서 이렇게 포즈를 이렇게 잡는 거 맞나요? 포즈만 취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과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박과의 덩굴성 한해살이 식물로 둥근 열매의 과육이 부드럽고 즙은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스크림과 주스 등에도 많이 이용하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멜론, 2번 망고, 3번 복숭아. 네.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힌트를 드리자면 유치하게 좀 드릴게요. 가족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마 했는데. 그랬어요? 네. 예상했어요? 저도 그 힌트만은 아닐 줄 알았는데. 메롱. 네, 하고 이거 싶었어요. 쉬웠네요. 메롱, 이참에 메롱. 네. 야구르지만 힌트를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세 가지 과일 중에 어떤 게 정답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멜론입니다. 멜론은 참외의 한 품종으로 열매는 타원형 또는 구형이고 표면에 그물 모양의 무늬가 있습니다. 향기와 단맛이 있고 과육이 연해 과일 중에 최고로 치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온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멜론은 7월에서 10월이 제철인데 이 멜론은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상온에서 3, 4일 정도 보관해 뒀다가 먹기 전에 그 냉장고에 한 4-4시간 넣었다가 꺼내서 먹으면은 그 당도와 씹는 맛이 더 좋아진다고 더 합니다. 시원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휴가철 고속도로에서의 위급 상황 대처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 고장 및 사고 시 긴급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야, 저는 운전은 잘 하지 않지만 네. 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찔하고 그럼요. 걱정되거든요. 뭔가 도움의 손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있어야죠. 그렇죠. 예. 누가 없어도 도와주겠죠? 있어야 됩니다. 네. 있었으면 좋겠네요. 꼭 필요한 서비스 네. 같아요. 예. O일지 X일지 이 휴가철 앞두고 꼭 필요한 문제 같은데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긴급 견인 서비스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멈춰선 차를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나 고속도로 교통정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되고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운영사별 콜센터를 요청하면 됩니다. 네, 고속도로 주행 중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갓길로 차를 세워주셔야 되고요. 갓길로 차를 세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시고 트럭을 열거나 또 상박대를 설치해 주신 다음에 갓길에 가셔서 1588-2504로 전화를 해주시면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1588-2504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문제 재밌게 잘 풀고 계신가요? 네 번째 문제도 집중해 주세요.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진흙으로 빚어서 높은 온도에 구워낸 그릇이나 장식물로 장시간 사용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보온성이 뛰어나지만 깨지기 쉬운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기, 2번 도자기, 3번 범랑. 네. 저는 예전에 그 영화 있잖아요. 네. 예, 사랑과 영혼. 그 영화 알아요. 그 영화 보셨어요? 네. 좀 된 영화인데. 네, 네. 예. 그 영화 속의 남녀 주인공이 생각이 나요.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뭘 빚죠. 이렇게. 전 그 노래가 네. 떠올라요. 어떤 노래? 자기야 사랑인 거. 전 사랑과 영혼 그 영화의 주제가를 좀 불러주실 줄 알았더니 트로트로 갑자기 또 이런 선물하는군요. 트렌드거든요. 예. 자, 어쨌든 좋은 힌트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도자기입니다. 도자기는 점토에 장석, 석영 등의 가루를 섞어 성형하고 건조해 가마에서 구워낸 제품으로 도기, 자기, 사기, 토기, 질그릇 등을 통틀어 말합니다. 네. 프랑스 대통령이 고종에게 선물했던 명품 도자기 백자채색 살라미나 병이 어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양식 도자기 총 400여 점이 10월 4일까지 선보인다고 하는데 조선 왕조에서 사용했던 서양식 도자기를 네.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속담 문제입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속담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하늘의 소낙비, 이것 불도 쬐다 나면 섭섭하다. 1번 여름, 2번 장마, 3번 주말. 네. 자, 그 섭섭하다 있잖아요. 네. 이거 불도 쬐다 나면 섭섭하다. 그러니까 있다가 없으면은 섭섭하다, 뭐 그런 서운하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여름이 들어가는 게 나을지 장마가 들어가는 건지 주말이 들어가면 될지 여름불도 장마불도 주말불도 네. 어떤 게 어울릴까요? 여름불일까요? 장마불일까요? 주말불일까요? 예. 네. 또 요즘 같은 계절에도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있겠죠. 네, 낸 이유가 있겠죠. 네. 자, 속담 문제였는데요. 네. 마지막 문제. 이것 하늘의 소낙비, 이것 불도 쬐다 나면 섭섭하다. 과연 어떤 것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여름입니다. 여름 하늘의 소낙비는 흔히 있을 만한 일이니 조금도 놀랄 것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여름불도 쬐다 나면 섭섭하다는 당장에 쓸데없거나 대단치 않게 생각되던 것도 막상 없어진 뒤에는 아쉽게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네, 아침에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이은주 리포터가 충남 서해안 쪽의 그런 매력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충남 서해안의 매력을 한마디로 좀 정의해 보자면 이야, 어려운데요? 한마디로요? 네, 한마디로. 그 많은 매력을요? 네. 아,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한마디 하시면 되죠. 셀 수 없는? 셀 수 없는 매력? 예. 정말 갖가지거든요. 네. 하나하나 세면서 한번 즐겨보세요. 그래요. 셀 수 없을 거예요. 가족 여러분 일단 가보세요. 예. 네. 자, 지금까지 이은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맞나요? 네. 끝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이상하긴 네, 하네요. 해변으로 가요. 바다에서 쌓은 추억입니다. 네. 뭐 바다 앞에서 모래사장에서 놀았던 모습, 뭐 조개 캐는 모습, 뭐 수영하는 모습, 꼭 여름 바다가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예. 많은 바다 사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바다 하면은 또 제주도 앞바다가 또 생각이 나는데 그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제주도로 떠나볼까 합니다. 네. 패스트푸드 하면은 굉장히 그 빨리 나오고 네. 빨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마다 네. 여기에 정성과 영양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근데 잘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잘 안 네. 먹는데 가끔 먹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자주 먹는데요. 오늘은 패스트푸드의 대표 주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햄버거, 핫도그, 라면을 만나볼 텐데 이 패스트푸드의 맛있는 대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아 바쁜데 배는 고프고 뭘 먹지? 패스트푸드의 양대 산맥 라면과 햄버거 세 개의 대결이 펼쳐진다. 시간 절약 책임지는 맛있는 녀석들 그 대결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대결 음식 버거 만나러 조천으로 달려갔습니다. 푸짐한 양과 최고의 맛 정성으로 탄생한 버거를 드디어 만났는데요. 패스트푸드의 절대 강자를 가린다. 패스트푸드의 대표주자 햄버거와 핫도그를 먹으러 조천으로 왔어요. 먹방 차 선생 요즘 다이어트 하는 거 아시죠?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어서 탄산. 아이고 이거 시원해. 아유 이 기름 뚝뚝뚝 떨어지는 이 햄버거 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패티. 이 기름 자글자글자글 흐르는 거 보세요. 이 패티가 기계로 이렇게 다 으깨져서 나온 그게 아니고 칼로 딱 다져서 만들어진 그런 고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숯불에다가 패티를 숯불로 굽는 것이 포인트. 시간과 노동력을 더 들이는 만큼 맛도 자동 업그레이드 됩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나는 건 기분 좋은 숯불 향. 이건 고깃집인데 햄버거집이 아니고, 그리고 고기에 씹히는 질감. The mirror's image tells me it's 전 세계의 다이어터 여러분, 이런 맛 아시죠? 이렇게 진하고 기쁜 햄버거의 맛을 느끼고 이렇게 달달한 탄산의 맛 아시죠? 모든 다이어터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일단 이 고기 자체가 일일이 다 칼질로 이렇게 다졌기 때문에 이 육질도 굉장히 탄탄하고 씹는 맛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렇게 숯불로 일일이 다 구워 불향. 굉장히 향도 좋고, 요즘에 이런 수제버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수제버거 흔치 않죠. 이번엔 핫도그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이 핫도그가 보통 핫도그가 아니라는 거. 땡쭈 핫도그입니다. 나오자마자 식욕을 굉장히 자극하더라고요. 와. 와, 이렇게 먹었잖아요. 이 아랫입술은 달달한데 지금 윗입술만 지금 얼얼해. 지금 눈물 나기 시작했어. 그런데 안에 있는 이 고기도 숯불 향이 지금 그대로 은은하게 나면서 love is like
like a bomb, baby, come and get it on. Living like a lover with a red iPhone. Looking like a tramp, like a video film. Demolition woman, can I be your man? 매운 게 계속 땡기는 거 아시죠? 매운데 맛있어. 맛있으면서 매워. 그래서 계속 땡겨. 그런 게 맛있는 음식이야. 맛의 핵심 숯불로 맛을 낸 유일무이 생 소세지. 버거의 라이벌 라면을 맛보러 표선에 당도했습니다. 라면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패스트푸드 두 번째 강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패스트푸드 하면 바로 라면이죠. 근데 여기는 강원도에 굉장히 유명한 황태 머리를 꼬아서 만든 그 육수를 이용한 그 라면입니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만남. 강원도 인제 용대리 황태를 사용해 푹 끓여 육수를 만들고 거기에 비법 소스까지 넣어 얼큰하고 시원한 맛을 더하는데요. 해산물도 싱싱함은 기본, 푸짐하게 넣어 해물라면의 진미를 선사합니다. 오케이, 싹 해서 국물이 구수하고 뭔가 깔끔한 그런 향이 좀 납니다. 싹 해서 문어와 새우 등 각종 해산물과 라면의 만남, 뭐 상상만으로도 게임 끝. 형구가 고생했다. 한 3개월 동안 다이어트 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별미 해물파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라면집에 파전이 있어요. 파전. 근데 파전이 좀 독특합니다. 당근, 고구마, 뭐 대파 이렇게 깔려져 있고 밀가루 이런 전분이 얼마 없어. 전분이 거의 없는, 밀가루가 거의 없는.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제주도의 쪽파가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죠? 이 주산지에 있는 이 쪽파를 이용한 파전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바삭바삭바삭바삭해. 전분을 조금만 뿌려서 그런지 몰라도 눅눅함이 없어. 파의 파향을 그대로 살리고 위에 해물 맛을 살려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느낌이 좋아요. 라면과 해물파전을 같이 먹는다. 저도 이제까지 40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해보셨나요? 요거 봐라. 칼칼하고 시원하고 깔끔한 라면에 기름지고 바삭바삭한 해물파전이 딱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맛있네. 이상하게 조화로워. 맛의 핵심 황태 육수로 맛을 낸 깔끔한 해물 라면. 패스트푸드의 맛있는 반격, 양도 맛도 대만족시킨 오늘의 주인공들. 여러분의 선택은? 네, 어려운 문제네요. 네. 예.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한다면 라면이냐 햄버거냐. 네. 저는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수제 햄버거를 선택하겠습니다. 뭐 건강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섭섭하지 않겠네요. 저는 마침 그 해물이 듬뿍 들어간 라면을 고르려고 했는데요. 네. 황태를 넣어서 아주 진하게 끓인 육수에 문어와 새우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정의 레시피로도 참고해 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왕이면은 수제 햄버거 먹고 예, 또 그 디저트로 라면 먹고. 좋은데요? 괜찮죠? 네. 자, 이번에는 풋풋한 신혼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농촌 총각과 결혼한 후에 귀농을 선택한 새 신부가
하나둘 농사를 배워가고 있다는데요. 이 풋내기 농부의 전원 신혼일기 함께 들여다보시죠. 빙빙 돌고 돌아 우리의 사랑 부산까지 닿겠네. 빙빙 돌고 돌아 우리의 사랑 흰머리가 나겠네. 애타게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은 나 진짜 멋있었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화천의 한 마을. 따가운 여름 햇볕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는 작물들 사이로 요란한 기계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트랙터로 밭을 가는 것도 거뜬히. 농사일이 꽤 익숙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에 결혼해서 3월에 강원도 화천으로 귀농한 조혜원이라고 합니다. 25 정도의 음악을 그만두면서 음악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여기 와서 이 생활을 한번 해보고 그래 각박하게 살 필요 없겠다. 그냥 행복하게만 살자 이러고 여기 온 거예요.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만 가득한 도시를 떠나 매일매일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화천을 선택했는데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농사의 니은자도 몰랐던 혜원 씨. 이제는 화천에서 남편과 함께 같은 꿈을 키워갑니다. 연애하면서 중간중간 내려와 농촌을 경험했던 혜원 씨. 하지만 농촌에서의 삶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빠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너 더위도 많이 타고 내려와서 절대 못한다고. 너는 이 힘든 일을 왜 하고 싶냐. 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안 보이네. 맨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잘 안 되고 오빠가 하고 싶은 것도 여기서만 화천에서만 할 수 있고 지금 오빠랑 나 사이에 가장 현실적인 건 둘이 내려와서 이 집안의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내는 거다. 제가 되려 설득 많이 했어요. 같이 농사 짓자고. 밭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 늘 동료들이 같아서 늘 오빠 아니면 어머님 그리고는 없으니까 제가 좀 약간 외로운 건 좀 있어요. 성실하고 듬직한 남편 덕성 씨. 혜원 씨가 농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제는 남편 덕분에 못 다루는 농기계가 없습니다. 거기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면 언제든 쓸 수 있는 친정 휴가 찬스. 남편의 세심한 마음 씀씀이 덕분에 화천 생활 적응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밭과는 어울리지 않는 음악이 들리는데요. 혹시 이 음악을 직접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네. 원래 클래식을 들으시는 거 아니면 이거 방송 듣는 거 아니죠? 저희 원래 들어요. 원래 클래식 자주 들어요. 오빠랑 저랑 달라요. 오빠는 좀 촌스러운 노래, 옛날 노래 좋아하고 저는 그래도 클래식 음악을 자꾸 듣던 사람이라 그냥 제 거를 좀 잃지 않으려고 저는 그래도 끝까지 제가 듣고 싶은 거 들어요. 자신만의 스타일로 농촌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혜원 씨.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도 했겠다. 남편 도움 없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는데요. 바로 SNS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 물론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결혼하기 전 농산물 유통회사에 다닌 경험을 살려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화천에 계신 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화천에 계신 분들이요? 네, 되려 화천에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냐고 그러면 저희 부모님들 보내드릴게요. 혹은 뭐 저희 친구들 보내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되려 화천 분들이 더 많이
반응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해가 중천에 뜨면 농부의 시간도 잠시 멈춥니다. 어느새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화로에 불을 붙이는 덕성 씨. 오늘의 메뉴는 과연 뭘까요? 바로 목살 바비큐. 열심히 일한 당신 먹어라. 이 모든 일상을 SNS에 올리는 혜원 씨. 하루하루 추억이 쌓여갑니다. 힘든 농사일을 끝내고 남편과 함께 먹는 고기는 그야말로 꿀맛인데요. 자기 한 입, 나 한 입. 자기 한 입, 나 한 입. 둘만 먹냐.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자연도 쉬는 시간. 잠시 일터를 떠나 휴식을 즐겨봅니다. 바쁜 농사일 틈틈이 둘만의 시간을 갖는 두 사람. 서로가 있어 지루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와도. 네, 호박을 계속 따야 돼서 요즘엔 못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지. 밭에서 24시간 나랑 일하면서 데이트하는 거 한다고. 아, 네. 일상이 데이트입니다. 집이 일단 밝아졌어요. 저희는 원래 무뚝뚝한 분들이 많았는데 와서 또 얘기 많이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 해주고 하니까 많이 밝아졌어요, 집이. 특별한 외출 없이도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갑니다. 24시간 꼭 붙어 있으면서도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데요. 잠시 커피 타임. 진짜 하루 종일 듣던 노래, 그지 오빠? 농부니까 제가 길러온 이 작물들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오빠도 어머님도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여기도 예쁘게 꾸며놓고 이제 돈 많이 버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리고 어쨌든 행복을 위해서 내려온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10년 뒤에는 좀 더 여유 있게 같이 왁자지껄하게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얼룩지고 우왕좌왕 방황하는 날도 있겠지만 늘 함께 있어 좋은 두 사람. 두 사람의 미래는 항상 맑음입니다. 네, 혜원 씨가 일상이 데이트입니다 했더니 경림 씨가 네. 어머나 이랬어요. 어머나, 네. 공감 못 하시는 건 아니죠? 공감하죠, 충분히? 네, 충분히. 많이 바꿔야겠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아무튼 두 분의 행복한 모습 참 보기 좋은데 풋내기 농부 혜원 씨가 적응 잘해서 베테랑 농부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귀농전 경력을 살려서 SNS를 통해 온라인 판매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두 분의 모습에서 농촌의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렸고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현재 대전과 세종, 계룡, 금산, 논산에는 호우경보가, 서천과 부여, 공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또다시 충남 남부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정체전선상에서 좁고 긴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낮까지 우리 지역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28도, 공주 29도, 세종과 대전 28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7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도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해변으로 가요, 바다에서 쌓은 추억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3269번님, 얼마 전 친구와 함께 갔던 태안의 가르미 해수욕장입니다. 모래사장의 해송 한 그루가 매력적인 시원한 모습이었는데 아담한 해변이에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해변이라서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이제 소문나서 어떡하죠? 신비감은 좀 떨어지겠는데요. 네. 어쩌죠? 예. 1369번님, 작년에 다녀왔던 제주 바다입니다. 해안을 따라 펼쳐진 주상절리가 정말 멋져서 한참 동안 바라보고 왔는데요. 마치 바다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올린 역사책 같았답니다. 올여름에도 다시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봐도 네. 책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놓은 듯한 느낌도 들고. 네. 예. 아유, 좋은데요? 네. 7813번님, 태양이 빛나던 지난 여름 안면도 바다가 떠오릅니다. 아무리 더워도 파도 소리만 들어도 시원해지고 네. 스트레스도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파도 소리 좋죠. 그럼요. 네. 예. 0424번님, 3년 전 다녀왔던 동해 바다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정말 예뻐서 저도 모르게 발부터 넣게 되는 곳이었는데요. 사진으로 봐도 정말 예쁘죠? 그래요. 와, 네. 에메랄드빛 정말 풍덩 예, 빠지고 빠져보고 싶네요. 싶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0656번님, 충남으로 이사 오면서 바다에 대한 추억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아들이 바다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최애 해수욕장은 보령 해수욕장입니다. 심심하면 바닷가에 가서 꽃게 잡으면서 수시로 추억을 쌓습니다. 네. 그 아들 그 정서에도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예전 바닷가 추억 사진들이지만 그래도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서 좋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좀 네. 사라져서 마음 놓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기분 좋아지는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지역 버스킹 공연 프로젝트인 청춘 마이크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끼로 똘똘 뭉친 특별한 무대가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펼쳐진다는데요. 내일 문화나들이에서 확인해 보시죠. 내일 건강 톡톡에서는 휴가철 피부 건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 장마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휴가 떠나실 거예요. 네, 그럼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산이나 계곡, 좀 바다로 많이 떠나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건강 톡톡 시간에는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피부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가족 여러분 모두 무탈하시기를 저희도 빌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